수서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3월에 설립돼서 201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창사 이래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장비를 공급하며 TV로직 아메리카와 넥스토디아이 두 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2017년 2월 빗썸코리아 지분 10.2%를 취득했고 3월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취득했습니다. 2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가액은 빗썸코리아 1,400억 원, 빗썸홀딩스 3,52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6억 원, 영업이익 7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 2,2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7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해외 시장 수주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내부 손익 구조의 개선과 관계기업의 실적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덴트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지난주 21일이었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은 뭐냐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만기가 되기도 전에 상환을 해서 회사가 취득했다는 공시입니다. 이게 용어가 좀 간단하게 풀면 좋은데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굉장히 좀 어렵죠. 네. 회사가 사채를 상환했다. 상환해서 일단 소각을 할지 다시 팔지를 좀 결정하는 공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회차 전환사채입니다. 주당 전환가액은 4,494원입니다. 만기일은 2025년 4월 20일이죠. 아직도 만기일자가 꽤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에 상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채 취득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취득일자는 10월 20일이고요.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 합의에 따른 만기 전 사채 취득이다.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인데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채, 기존에 발행한 사채의 500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는 것은 사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에게 재매각을 하게 된다면 주당 4,494원에 행사할 수 있는 500억 원의 18회차 무기명 3호 전환사채를 제3자가 다시 인수해서 보관을 만기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에 전환 청구 행사를 통해서 주식 실차를 좀 보든지 아니면 다시금 상환해서 약정된 이자를 받고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사채 취득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500억 원의 사채를 503억 7,705만 4,795원에 취득했다는 거죠. 지금 3억 7천만 원 또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 상환을 했다는 뜻인데 사채 취득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비덴트가 만기 전에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채 취득 이후의 행보에 따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각이나 재매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덴트는 현재 이 전환사채 발행 등을 포함해서 회계 관련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됐었죠. 지금 이 빗썸의 실제 이 사주라고 좀 밝혀진 자가 좀 두 명이죠. 네. 이모 씨와 강모 씨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모 씨는 현재 이 재판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코인의 어떤 사기 사건에 좀 연루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실소유자라고 좀 주장하는 강모 씨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됐었죠. 뭐 탤런트 박민영 씨와의 어떤 연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언론 통해서 좀 많이 좀 들었던 네. 그분인데 최근에 어떤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까지 좀 있었지만 불출석 요구서까지 좀 제출하면서 현재는 좀 출석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사주에 관련돼서 국감에 출석하느냐 많은 의견이 있었던 어떤 이 종목들이 빗썸 그리고 빗썸 홀딩스인데 이 관계사들이죠. 빗썸의 어떤 지배구조, 빗썸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해 보면 빗썸 홀딩스와 빗썸의 최대 주주는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법인 인바이오젠이고요.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다시
버킷 스튜디오죠. 버킷 스튜디오 이전에 또 최대 주주가 좀 있는데, 그런 사실상 버킷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바이오젠을 지배하고 인바이오젠이 비덴트를 지배하고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와 빗썸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 영향력이 있다. 즉, 버킷 스튜디오가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뭐 최상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 연결 구조 하에서 발생했던 어떤 전환사채 발행 이슈, 이 부분이 특정인의 수익을 안겨다준 요량이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지금 가시화가 좀 되면서 네. 압수수색이 좀 있어요. 횡령설도 있었고요. 뭐 배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일단 빗썸과 빗썸 홀딩스에서는 뭐 압수수색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다고 했지만 관계사들이 모두 좀 압수수색이 좀 되면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아래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 아래 비덴트, 그리고 그 밑으로 빗썸과 빗썸 홀딩스가 있는 상황인데요. 횡령과 배임 관련해서 지금은 검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덴트, 이 빗썸 홀딩스의 소유 주권에 또 가압류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지면 않는데 가압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다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내용을 보면 8월 23일자 주권 가압류 소식이 좀 있었는데, 주권 가압류, 채무자의 소유 주권을 가압류하고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가압류의 이의나 취소 결정을 통해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375억 원 상당의 이 빗썸 홀딩스와 빗썸 주권을 가압류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현재 소가는 약 30억 원인데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추후로 좀 지정하기로 했다. 이정은 의장이죠. 지금 이 관련된 이 개인의 형사재판 관련해서 지금 김병건 씨가 좀 소유하고 있는 김병건 씨가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이 코인 거래소 FTX와의 어떤 이 인수 관련된 이슈가 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작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FTX 인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면서 비덴트는 관리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다방면으로 신뢰를 잃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덴트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 리스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압수수색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비덴트 회사 자금 안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좀 있었는지, 이 금액이 회사의 자기 자본의 10%를 좀 초과하는 공시사항의 어떤 중대한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압수수색 이후에 현재 좀 조사가 좀 진행 중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형사적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어떤 언론의 어떤 이 뉘앙스들, 최근에 어떤 국정감사의 어떤 출석 요구라든지 그런 어떤 이 언론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어떤 발언도 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소 좀 미진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와 BW 신주 인수구분 사채에 대해서 시장의 교란 행위를 유념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협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에 좀 출석해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좀 해석해보면 마치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지만 수사 기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저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악재가 부각됐을 때 단순하게 이 악재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비덴트의 주가 흐름들은 비교적 만원대에 형성됐던 이 주가가 최근에 3,805원대까지 하락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선반영 효과가 있어요. 우려감들은 지금 선반영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1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으로 7,800원대, 7,000원대까지 급락을 해줬는데 최근에 낙폭이 가장 컸던 이 배경적인 원인은 빗썸 관계사들의 대규모 압수수색과 이에 따른 어떤 횡령, 배임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관계사들의 압수수색 우려감이 선 반영된 주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압수수색 이후에 횡령 배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주권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기업공시연구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11,000원대에서 여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에요. 만원대 탄탄하게 비교적 형성되고 있던 이 주가가 자, 이렇게 밀립니다. 8,800원까지 밀렸던 이 배경. 이거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자, 이 상승 요건은 FTX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고 상승폭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추가 상승을 가져왔던 이 배경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그런데 적정 반기 검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스물스물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가 최근 10월 13일에 3,805원대까지 좀 하락하게 된 이 배경. 자, 요거 아니죠. 압수수색,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우려감, 횡령 배임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3,8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고 현재 가격 횡보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단기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한 70% 정도 단기 손실이고 지금 7월 26일이죠. 일본 고점 기준에서 자, 일본 고점의 기준에서 일본 고점이 37,000원대를 좀 차지한다면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이죠. 작년 12월 37,700원 대비해서 지속적인 추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 관점에서 여기는 바닥권은 확실히 맞습니다. 확연한 바닥 구간은 맞지만 리스크,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어떤 필요는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 때문에 좀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없어요. 가장 확연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횡령 배임에 관련된 이슈는 없다. 또는 무혐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비위는 없었다라는 것들이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공식화가 좀 된다면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미국의 FTX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서 빗썸과 빗썸 홀딩스의 매각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된다면 단기 추세 전환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만원대가 뚫리면서 주가가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바닥권은 맞지만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참 너무나도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무혐의가 공식화되는지 그리고 FTX의 인수가 다시금 가시화가 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비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은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6월에 설립돼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 주 사업은 인대 손상 치료, 연골 재생 촉진제의 연구 개발과 제조 및 판매입니다. 세포 유전자 기술인 TGC 플랫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04년 9월 TGF 베타1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로 미국 특허 등록을 획득했고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에 대한 FDA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관절 골관절염 적응증은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화장품 사업과 복합 유통 사업을 영업 양수했고 복합 유통 사업 부문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W스토어를 운용합니다. 또 외부 매입 상품의 자사에서 개발한 PB 제품을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사며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0억 원, 영업 손실 469억 원, 단기 순손실 4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예고편입니다. 유상증자 계획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는 수시공시의 의무사항은 맞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미리 선예고하는 것이죠. 공정공시의 제목입니다. 유상증자의 계획입니다. 운영 및 임상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향후에 유상증자를 계획할 예정이다. 유상증자의 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이고요. 코오롱을 대상으로 300만 불이죠. 300만 불을 조달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이내 4월 이내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의 제공자는요, 당사 IR 담당자고요.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본 공시는 이사회 결의 전 사전 공시의 건으로 향후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3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천만 달러죠. 자, 제가 이제 수치 계산이 좀 잘못됩니다. 3,000불을 좀 납입하겠다. 전체 한화 432억 원입니다. 한화 432억 원을 내년 4월 이내에 코오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이 수시 공시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거래 정지 상황인데요. 바로 내일이면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9월 23일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개선 계획의 이행 내역서 제출. 이게 뭐냐면 회사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 이전에 우리 회사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지금 회사의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들을 어떻게 확충하고 관련된 임상 비용이라든가 연구개발 일정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된 개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게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 검토 내용을 보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이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까라고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기간을 최종적으로 부여를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개선 계획의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건 뭐냐면 작성된 개선 계획서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2021년 8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었는데 2022년 8월 31일 동개선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9월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 20일인데 즉 2022년 10월 2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9월 23일 날 개선 계획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8월 31일 날 종료가 됐고 9월 23일에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하에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25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이 개선 기간 동안 저희는 이렇게 개선 잘했습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지난달 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코오롱 티슈진의 험난한 여정은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허가 결정이 이렇게 번복이 된 거죠? 일단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단 하나예요. 2019년도입니다. 2년 전이었죠. 2017년도에 무릎 연골 주사제입니다. 인보사 K주인데 이게 미국의 임상 3상까지 좀 진입에 성공하면서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출시될 것이다. 기대감이 너무나 좀 집중이 됐었고 코오롱 그룹 내에서도 이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오히려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부각받은 바 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였죠. 2019년 5월에 식약처에서 조사를 좀 했는데 인보사의 최종 허가를 좀 취소한 것이죠. 이게 무릎 연골 세포가 내용은 이겁니다. 연골의 유래 세포라고 신청 이 식약처의 어떤 임상시험 신고서에는 무릎의 연골 세포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무릎의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임이 좀 밝혀진 거죠.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로 이 성분이 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신장 유래세포가 단순하게 이게 혼용된 것이다. 잘못 혼용된 것이지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읍소를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좀 입증하지 못했다. 근데 항변을 했어요. 항변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이 좀 취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임상계획을 수립해서 연골 유래세포를 활용해서 다시금 임상시험을 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죠. 원래 거래정지 사유는 코오롱 티슈진의 횡령 배임 관련된 이슈가 1차적인 요건. 두 번째는 인보사 K주의 어떤 성분 이 유래 논란.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를 활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임상시험을 했다. 자, 이 골자로 식약처의 어떤 취소 통보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골 유래세포인지 아니면 신장 유래세포인지 이 정확한 진실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일단 식약처에서 파악을 해봤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좀 인정을 했죠. 지금 신장 유래세포가 실수로 혼입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리는 그래도 입증을 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네. 식약처 관점에서는 이게 최초의 어떤 고시됐던 어떤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다. 혼입한 것은 너네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혼입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유의성 가치를 좀 입증했다면 연골 유래세포를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한 또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관점은 다시금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좀 있는 것이고 다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좀 취소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횡령 배임 이슈로 인해서 논란이 됐다가 여기에 이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소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하면서 또 상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내일 하루가 좀 남았죠. 회사는 개선 계획에 관련된 이행 결과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1회차 시비 내용을 보면 9월 7일에 3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좀 조달을 했었죠. 지금 요 내용인데 8월 31일 날 회사는 이 본권 펀딩 관련돼서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임상 3상의 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운용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조달을 좀 완료를 했었고요. 두 번째 좀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이외에 전체적인 부분은 8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있었죠. 387억 원 규모. 지금 거의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좀 납입을 받은 건데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입 대상자가
지금 이 코오롱 그리고 이육렬 회장을 대상으로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원액 38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보한 금액 432억 원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내년 4월까지 다시 코오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납입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최근에 330억 원 그리고 387억 원 규모죠. 전체 금액에서는 뭐 거의 뭐 1,000억 원대 자금 조달이 가시화가 됐다. 자금 조달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래 재개의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신라젠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오롱 티슈젠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중대한 상황 관점에서는 오히려 신라젠보다 코오롱 티슈젠의 어떤 거래 재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눈에 해왔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한 3년 넘게 걸렸죠. 3년 8개월 거쳐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었지만 내일 중요한 어떤 발표가 좀 있죠. 내일은 긍정적인 상장 유지 결정 소식으로 보답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현재 1,000억 원대 자금 조달도 가시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원래부터도 신라젠보다 거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던 게 바로 이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합니다. 신라젠도 상장이 유지가 되고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전략은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오롱 티슈진과 비덴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 안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